저는 오늘 제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50억짜리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요. 제 나이 70에 평생 모은 재산을 통째로 처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까지는요. 시댁이랑 연 끊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 50년을 뒤집어 놓을 줄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렵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며느리보다 한 발 먼저 모든 연을 끊어버렸는지를요. 시어머니라서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가 아팠습니다. 이젠 익숙한 통증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깊었습니다. 무릎도 쑤셨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벌써 2년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주 아침 먹이고 국 끓이고 아들 출근 도시락 싸야 하니까요. 제 이름은 한옥분입니다. 올해 70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두면 마음이 안 놓여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새끼는 역시 다르구나. 그런데 함께 산 지 1년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뭔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건 며느리 민정이는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공손합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살아요. 그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대부분 제 몫이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손주 학원 등하원, 도시락 준비, 명절 음식까지. 어머님, 저희 맞벌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 육아 도우미 구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정이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난 가족인가 아니면 고용된 사람인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민정이와 친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집값은 50억 넘는데. 역세권이라 계속 오르고 있어. 근데 등기는 아직 시어머니 이름이야. 잠깐의 침묵. 그리고 민정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댁이랑 연 끊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연을 끊고 싶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난 평생을 바쳐 이 집을 지켰는데 이제는 짐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때는 몰랐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줄은. 등기를 정리하자는 말의 진짜 뜻. 그날 이후 민정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핵가족이에요. 저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집 등기도 정리하시고 어머님은 근처에 원룸 하나 얻으시면 어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원룸?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쫓겨나라는 건가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며느리 본심인가? 아들 준호는 중간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엄마, 민정이도 부담돼서 그래. 집도 언젠간 내 거 될 거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먼저 좀. 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도 저 편에 서 있구나.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해주면 나중엔 알아주겠지. 그런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여전히 김장을 담가 보냈습니다. 손주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명절에는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부동산 등기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이래저래 불편해요. 아들 이름으로만 바꾸는 걸로 해요. 제 이름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 준호 이름으로요. 민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민정이와 준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등기 이전 동의서에 도장 찍을까? 글쎄,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눈치 보는 것 같아. 에이, 괜찮아. 어차피 우리 집 될 거잖아. 민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엄마 집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진짜 시댁이랑 연 끊자. 더는 안 보고 살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등기만 정리되면 바로 요양원 얘기 꺼내자.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요양원. 나를 버리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집만 원했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날 제 이름이 적힌 등기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걷기 힘드실 수 있어요. 수술.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회복 기간이었습니다. 최소 3개월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정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무릎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정이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수술비도 그렇고 간병도 힘들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면서 치료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양원.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넌 이미 결정했구나.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 전에 산 작은 집, 그 집을 팔아서 5년 전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역세권 50억.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소유자 한옥분.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 전부였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와 준호가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요양원 괜찮네. 한 달에 200만 원. 이건 좀 비싼데? 150만 원짜리는 없어.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가 먼저 연 끊고 싶다고 했지? 이번엔 내가 먼저 끊어주마.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병원 좀 다녀올게. 저는 짧게 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젊은 법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이 집이
지금 시세로 최소 50억은 됩니다. 정말 매도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팔고 제 이름으로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어디에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법무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그날부터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연을 끊자는 사람들 그 전에 내가 먼저 정리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여전히 밥을 차리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민정이는 매일같이 등기 이전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서류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세무사가 빨리 하는 게 좋대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정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님. 그래, 엄마도 나이 들었는데 뭐하러 욕심을 부리겠니? 등기. 정리하자. 민정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민정이는 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드디어 집 우리 거 된다. 이제 진짜 시댁이랑 끝낼 수 있어. 하지만 민정이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는 이미 매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집은 한 달 뒤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30평짜리 제 이름으로. 그리고 남은 돈 일부는 손주 교육비 신탁으로 묶었습니다.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를 들고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준호와 민정이는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드디어 우리 집 되는 날이네요. 민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데요? 네.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이 건물은 이미 매매 완료됐습니다. 소유자는 한옥부님에서 다른 분으로 넘어갔는데요. 순간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등기 정리한다면서요. 준호도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정리했지. 내가 말한 대로 시댁이랑 연 끊고 싶다며? 그래서 21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집이랑도 돈이랑도 너희랑도 전부 한꺼번에 정리했다. 민정이는 숨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 후 민정이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 집 원래부터 우리 집이었잖아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이 내 거였으면 나를 요양원 보낼 생각부터 하진 않았겠지. 넌 시댁이랑 연 끊고 싶다 했고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끊기로 했다. 민정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늦었어, 준호야. 넌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내 전부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라.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30평짜리 깨끗한 집.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손주와의 관계만은 끊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주와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손주에게 신탁계좌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돈은 내가 어른 됐을 때 공부하든 가게를 차리든 내가 선택해서 써라. 대신 누구도 함부로 너의 인생을 대신 정리하게 두지 마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달려가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시댁이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의 엄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야 안다. 나를 무시하는 인연을 붙잡느라 나를 아끼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이번엔 내가 먼저 끊었다. 집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던 그 연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변화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내 인생도 계속된다.